미적을 하려면 이과로 좀 바꿔야지. 자, 원함수와 역함수 그래프 교점 개수가 3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3개.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3. 일단 먼저 식은 나왔을 겁니다. 자, 먼저 1에서 연속이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예요. 지금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나왔을 때는 2차 함수인데 1대1 0이야. 그러면 역함수 존재하게 1대1 0이면은 이제 뭡니까? 이 함수가 연속함수야. 자, 연속함수. 이게 1대1 0. 요게 있죠? 이제 알아놔야 된다. 이제 수투 심화로도 같이. 자, 어떤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은 개형을 봤을 때 함수 f가 연속인 경우와 연속이 아닌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개념이.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고1 때 주로 배웠던 거는 뭐냐면 다 연속함수만 다뤘을 거야 사실은. 그치? 그런데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연속함수다. 연속이면은 f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요. 어떤 개형, 어떤 함수 형태가 돼야 될까? 바로 f는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감소함수. 증가 또는 감소입니다. 연속인 경우에 이 개형밖에 안 나와. 무조건. 이게 수투 심화야. 무조건 이게 수능에서 필요한.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 f가 불연속이다.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함수다. 그치?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함수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관련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그거 관련한 게 바로 지금 이 문제 있지. 요 문제와 같은 건데 이거 관련한 게 뭐냐면은 이게 요 관련해서 나온 게 이제 2017년일 거야. 2017년 9월. 지금 이 문제는 6월 거거든. 이거 9월에 또 나형 문과에서 21번으로 나왔던 문제야. 이 개형이. 여기까지 나왔거든 이게. 물론 이건 여러분들 시험범위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고1 거거든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문과 이게 포함됐으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자, 함수를 그릴 때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함수. 자, 이 함수는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인가? 이 함수 정확하게 x축, y축. 여기 지금 점들 다 똑같아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포함 안 하고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함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 함수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 맞지? 지금 정의역이 실수연체 모두 맞죠? 값 다 존재해. 그 다음에 y값 취역범위 봐봐. 지금 어때요? 여기 취역범위 다 포함되고 다 포함되지?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 맞아. 이게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연속이랑 불연속 이렇게. 근데 얘는 연속이라고 했지? 그치? 연속이니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개형이 나와야 돼 그래프가. 그래서 교점이 갑자기 느닷없이 3개가 나왔어. 3개. 이 3 무슨 말일까? 작년에 수학화 우리 개념서 수학에 보면은 해설지에 요 자세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게 해설지
거기 이제 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와. 여기 지금 여기 뭐 어떤 함수든 간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F와 F 인버스의 교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F가 증가함수면 증가 또는 증가함수면 어떻게 된다? 교점 개수는 반드시 어디 위에 존재? y equal x 위에만 존재합니다. 위에만 존재. 여러분들이 고1 때 이렇게 해서 풀었잖아. 원함수와 역함수 교점 구할 때 역함수 구해서 풀었어? 아니지? 어떻게 해요? y equal x랑 연립해서 풀었지? 이거랑 역함수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역함수 이차함수 구한 다음에 연립했어요? 아니야. 그러면 4차씩 나와서 계산 복잡해요. 어떻게 했어요? 연립해서 풀었지? 단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였어요? 얘가 증가함수니까 그랬던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이거야. F가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은 거기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교점이 몇 개 생긴다고 했냐? 교점이 몇 개씩?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 교점이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홀수개씩 생긴다고 했어. 홀수개씩 그 책에 그대로 내용 나와 있단 말이야. 이제 왜 그러냐? 지금 감소함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한 개 존재하면은 이 한 개는 반드시 y equal x 위에 존재하고 세 개면은 한 개는 y equal x 위에 존재하고 나머지 두 개가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 거야. 이 두 점이 있으면은 요 두 점도 y equal x의 대칭인 상황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점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문제의 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감소함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 개형을 한번 이제 그려보면 이제 상황 파악이 조금 돼야 될 겁니다 이제. 여기 항등함수 존재하고 1을 기준으로 나눠져요.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어. 1보다 작은 쪽에 직선 그리고 큰 쪽에 이차함수 그려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요? 지금 감소야. 감소. 이거 증가 절대 안 됩니다. 증가했을 때 3개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절대. 네모야. 그려갔지? 안 나와. 직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쳐도 이차함수 쪽에서 나머지 3개 커버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감소야. 감소. 그럼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3개야. 이렇게 여기 하나 이쪽 2개. 작년에 배웠던 개념 그대로지. 점 하나는 y equal x 위에 존재하고 나머지 두 점이 y equal x 대칭인데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예요. 이게 0이야. 그래서 얘가 1,1을 지나고 지금 문제에서 이 세 점 x좌표 값이 나왔지? 그죠?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2,a고 이 점은 1,1이고 이 점이 2,b라고 했을 때 두 점이 y equal x 대칭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점은 0이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풀면 나오죠, 이건. 그래서 풀어보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역함수 개념, 역함수 존재조건, 그 다음에 이제 원함수, 역함수의 교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작년에 바이블 사신 분들은 거기 해설에 다 있어요. 해설. 거기 그림까지 그려서 어디 파트를 보면 되냐면은 해설지 거의 무리함수, 그 페이지 102인가? 거기에 무리함수 쪽 단원의 페이지 보면 해설에 이거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 내가 프린트까지 따로 해서 줬거든 작년에. 그 집에서 다시 읽어봐. 설마 개념서를 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버렸냐? 읽어봐. 난 분명 얘기했어 이거. 자, 이렇게 돼요. 요거 잘 파악하세요. 요거. 자, 그래서 이거 다 정리가 되신 분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231번. 예, 231번 해보세요. 231번은 바로 2018년인가 9년이었나?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2019년 이것도 문과 수능 예, 21번 문제였어. 원래 20킬러 번호는 미분 하나 적분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에만 연속이 나왔어. 되게 특이했던 문제였는데 쉬웠어요. 되게 쉬워서 이거 다 맞췄어 거의. 이 문제가 고3 기준으로 이거 다 맞췄습니다. 2, 3회. 거기 가우스 나인 걸 하지 마세요. 거기 238도 가우스, 237, 240 예, 다 가우스죠. 내가 수업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식들은
꼼꼼히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한 문제를 풀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한 문제를 그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풀이 과정이 꼼꼼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면은 이렇게 한순간에 어질어질할 수가 있어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고점 계수가 1인 3차함수, 그 다음에 gx가 연속함수다. 여기서 가에선 두 함수의 곱으로 나왔다. g의 0이 1이다. 그러면 살짝 뭐 생각해보면 f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f0이 얼마냐. f0은 0이죠. 그지? 그 다음에 f-3이 0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그죠? 왜냐면 g의 마이너스 3이 0이고 f-3이 0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유형에서도 이런 문제 풀었어요. gx가 연속함수다. fx는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야. 그러니까 얘는 따로 고려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gx가 연속이래. 그지? 그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유형의 개념, 어떤 개념과 가장 유사한지를 파악을 해보자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우리가 쉽게 풀었던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연상되세요? 연상이 돼야 돼. 거기 유형 나와 있는데 유형 7이라고. 그치? 유형 7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와 있단 말이야. 네, 바로 딱 이 꼴이야.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던 문제. 그치? 유형 7 딱 보면 나오지? 그치? 그런데 이거를 말 그대로 진짜 잘 정확하게 제대로 자기가 소화시켜서 만약에 풀었다면 유형 7 같은 경우에 니네들이 풀 때 반드시 써야 될 게 있어. 예를 들어 대표 문제 200번처럼 이렇게 씩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fx가 연속함수야.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인지 몰라. 그치? 그런데 그래서 니네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분모로 나눴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런데 나눴을 때 반드시 옆에 써야 될 게 있지. 이거지. 이거를 항상 풀 때 썼냐 안 썼냐, 이 평소에 이 개념 숙지도가 이 문제를 풀 때 달라지는 거야.
이거 안 쓰고 하는 애들 많거든.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 별거 아닌 것 같잖아. 평소에 공부할 때 나는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안 쓰는 애들 많거든. 그러다 나중에 수능에 한 문제로 당해.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야? 이 함수 fx는 원래 이 주어진 식만으로는 x가 2-2일 때 정의되지 않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연속함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연속돼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2 값은 뭐랑 같아야 돼? 이 함수 값은 이 극한이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식을 넣어서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 핵심 개념인 거야. 이런 논리적 흐름이. 근데 논리적 흐름 다 빼놓고 풀이하는 방식만 싹 외우잖아? 그러면 이거 쓰고 이거만 써요. 이거 안 쓰고. 그렇게 공부하면은 이렇게 평가원이 그런 거를 허를 잘 찔러. 교육청은 허를 안 찌르거든? 근데 평가원이 허를 찔러서 그렇게 돼. 그러면 그 허를 찌르는 건 뭐냐? 그 허만 안 찔리면은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가원 문제가 되게 세련된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는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강사나 선생님들이 풀어보면은 되게 인정해. 평가원 문제 진짜 잘 만들었다. 개념 진짜 보기 과정이 딱 개념에 맞게 문제를 내거든. 이건 틀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내가 개념에 충실하게 공부를 못한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231번 요 문제, 요 수능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유형치로 연결돼 있지? 자, 이제 빨간색으로 써서 이게 요거만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 문제 해결 방향 보입니다 이제 이게. 이게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빨간색 잘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자, 일단 먼저 보면 fx가 일단 fx 인수 하나 나왔죠. 뭐가 나오냐? 0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일단 2차식 하나 써보자. 뭐 얘가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지? 맞죠? 그리고 g의 0은 1이지. 그 다음 f1이 자연수야. 그래서 g의 2의 최소값. 그러면 결국 얘는 뭔가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 예상할 수는 있겠지. 그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야? 방금 우리가 했던 유형 문제처럼 자, fx가 구체적으로 식으로 나왔죠? 아니야?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대입해놓고 보면 뭐야? 결국 이 문제는 유형 7에 있는 문제 그대로 됐어. 아니야? 맞잖아. 유형 7 문제가 이거 아니야 이거. gx가 연속이라고. 맞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x는 그대로 없어지죠? 얘는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뭐야 이제? 자, 양면을 얘로 나눠야 되지? 야, 나눠.
이 문제 틀린 애들이 여기까지는 다 해. 여기까지는 다 하거든? 근데 풀이가 자세하지 못해. 평소 습관들이지.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돼. 그 다음에 막 이제 여러 가지 거 하려고 그러다가 안 나와. 막 F1 자연수래, 막 A, B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빨간색 쳐준 거 있죠? 뭐예요? 이렇게 나눴을 때 뭐예요? 0 아닙니다. 그죠? 0 아니야? 그지?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래요? G가 연속이라고 했지.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G의 0이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F1이 자연수야. 자, 그러면 G의 0이 1이다. G의 0이 1이다. 지금 어차피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대입을 하면 G의 0이에요. 그럼 B분의 3이지. 얘가 1이지. 자, 그래서 B가 3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돼. 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야. 그죠? 여기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1이 자연수야. 또 F1도 해보자. F1은 네, 4 플러스 A입니다. 요게 자연수예요, 지금.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거 0이 아니다. 요거 아니다. 요거 뭔 말일까 이게? 지난주에 중간 테스트 볼 때도 24번 같이 킬러들은 항상 뭐야? 식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숨어 있다고 했잖아, 조건들이. 에? 그때 극한식 할 때도 이제 기억하죠? 여기 지금 그때 K6 나왔을 때 요거잖아, 요거. 그지? 이게 지금 수렴이잖아, 수렴. 여기 뭐 이게 K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게 수렴할 때 항상 음꼴이면 분모가 0 되는 점. 그지? 분모가 0 되는 점이 존재하면 분자도 0 되는 게 있었지. 그래서 그때 gx가 함수식이 이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g의 2가 0이니까 f가 0이 이렇게 숨어 있다고 문제가 조건이. 자, 같은 거야. 자, 이거 9일 거죠? 어? 이게 0이 아니야. 요 이차함수지. 아래로 볼록이지. 0이 아니야. 뭐야? 작년에 맨날 그린 거 아니냐? 붕 떠 있는 거? 이거 판별식과 음수죠. 그러니까 결국 a제곱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제 a가 이제 이 범위에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 존재하는 정수를 찾아보자고요. 정수.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해서 어디까지? 3까지인데 6의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됐지?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는 a가 이제 몇 개가 나오지. 그래서 g의 2에 최소값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1번 치고 되게 쉬웠어. 이거. 이거 보세요. 이 개념은 몇 학년 거야? 이거 9일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문제 잘못 낸 거야? 여기 수능 범위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네, 문제 풀 때 녹아들잖아요. 이게. 그죠? 내가.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잘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질문을 잘 받을 테니까. 아무튼 간에 여기 문제 중에 거의 80~90%가 다 네, 기출 문제, 기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열심히 풀어야 될 문제들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 시간까지 또 네, 질문을 다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오늘 미분계수를 쫙 끝냅시다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하죠.